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다음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정의역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기본형으로 변형한 후에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랑 정의역이 주어진 경우로 나누어 본다고 했죠. 그 중에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x제곱 계수가 양수인 경우랑 x제곱 계수가 엄수인 경우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x제곱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렇게 완전 제곱, 즉 다시 얘기하면 기본형으로 바꾼 후에 요 값이 0이 되는 곳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래서 바로 뭐냐, x 이퀄 2분의 3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5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계수가 엄수다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 기본형으로 변형한 후에 여기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곳에서 최대값 1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정의역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x제곱 계수가 양수면 기본형으로 만든 상태에서 얘가 0이 되는 곳에서 최소값을 갖고, x제곱 계수가 엄수인 경우에 기본형으로 바꾼 후 얘가 0이 되는 곳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2번, 다음의 변형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 예제 2번에서는 뭐라고요? 정의역 범위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정의역 범위가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나눈다고 했습니까? x 이퀄 p가 정의역에 속하는 경우와 속하지 않는 경우로 나눈다고 했고, 정의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x제곱 계수가 양수인 경우와 엄수인 경우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정의역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리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를 자, 어떻게 하자고요? 기본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x-1이 0이 되는 곳에서, 자, x-1이 0이 되는 값이, 자, 여기 정의역 범위 안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서 x 이퀄 1이 정의역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정의역 범위를 표시할 때 마이너스 1은 x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2는 x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때 이렇게 안이 비어있는 동그라미를 쳤고, 자, 들어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안이 채워진 녀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면, 자, 어디서 최소값? 자, 여기서 최소값인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x 이퀄 1에서 최소값이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곳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정의역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정의역 범위가 0 이상 2 이하인 경우에 최대 최소를 구해보도록 할 텐데, 당연히 기본형으로 바꿔놓겠죠. 자, 당연히 기본형으로 바꿔놓는데, x-1이라는 값이, 얘가 0이 되는 값이 정의역 범위 안에 들었나요? 들었습니다. 정의역 범위 안에 들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x는 0, x는 2라는 정의역 범위 안에 x는 1이 들어가 있도록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잘 보시면 x는 1에서 2까지의 거리와 x는 1에서 0까지의 거리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가 똑같을 때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y값이 똑같을 겁니다. 아시겠죠? y값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면 바로 여기서 최소값이 만들어지고, 최대값은 0과 2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x는 0, 2에서 최대값, 그리고 x는 1에서 최소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x 이퀄 1에서 얘가 0이 되는 곳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 거고, 이 마이너스 3은 여기 x에다가 0 또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형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자, 기본형으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자, x-1이 0이 되는 값이 범위 안에 들었나요?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x-1이 0이 되는 값이 정의역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한다고 했습니까? x는 2, x는 4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나온 y값과 x에다가 4를 대입해서 나온 값을 비교해서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x는 1 이렇게 뒀죠. 자, 정의역 범위 안에 속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x는 2에서 최소값, x는 4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는 2에서 최소값, x는 4에서 최대값. 자,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최소값 마이너스 3을 얻을 수가 있고 x에다가 4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최대값 5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정의역이 자 뭐라고요? x 이퀄 p가 정의역에 속하는 경우와 속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 그랬는데 x 이퀄 p가 정의역에 속하는 경우는 각각의 케이스로 분류했었죠. 자, x 이퀄 p가 정의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양 끝값을 대입해서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자, 예제 3번은 좀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설명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A는 정수다 이렇게 되는데 요 녀석은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요 정수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수는 상수를 의미합니다. 상수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잘 정리해놓고 한자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정의역 범위가 문자로 나왔네요. 요게 자, 좀 어려운 거죠. 문자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최대값 구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이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해야 되냐면 fx라는 이 2차 함수를 기본형으로 먼저 일단은 바꿔놓고 자, 기본형으로 일단은 변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정의역 범위가 이렇게 문자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최대값을 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a가 뭐냐 하면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얘 x-1이 0이 되는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봅시다. 정의역의 중점을 구해가지고 바로 그 중점을 대칭축과의 위치에 따라서 범위를 나눈다. 자, 뭐냐면 정의역의 중점을 구해서 정의역 중점. 자, 정의역의 중점은 양 끝값을 더해서 자, 여기 양 끝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값.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이렇게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죠. 그럼 2로 나누면 2분의 2a 더하기 2가 되는데 약분해서 a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이 a 더하기 1이라는 이 녀석을 자, 대칭축과의 위치에 따라서 범위를 나누어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정의역의 중점을 구해서 어떻게? 자, 2차 함수에서 x제곱 계수가 양수고 정의역 범위가 문자로 나온 경우 최대값 구하는 경우입니다. 최대값 구하는 경우. 자, 뭐라고요? fx의 x제곱 계수가 양수인 경우 최대값 구하는 경우는 정의역의 중점을 구해서 그 중점을 대칭축과의 위치에 따라서 범위를 한다. 대칭축은 뭐라고요? 얘가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자, 대칭축이 뭐라고요? 대칭축이 x는 1. 자, 이 대칭축. 자, 중점과 이 대칭축과의 위치에 따라서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리기 엄청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자, 선생님이 아주 보기 편하게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죠. 자, 대칭축 x는 1이 있죠. 물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축을 자, 그러면 중점이죠. 중점. 아까 선생님 구해줬지 않습니까? 중점. 자, 중점입니다. 중점. 자, 정의역 범위의 중점과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자, 중점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이 중점과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대칭축이 중점과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칭축이 중점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자, 다시 얘기하면 누구를 기준하냐? 중점을 기준해서 자, 중점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그 다음 중점과 대칭축이 일치하는 경우. 중점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뭐냐면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대값을 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첫 번째 케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중점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1이라는 녀석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a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x는 1 표시했죠. 자, 그리고 보시면 중점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이 뭐냐면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오른쪽으로 같은 거리, 왼쪽으로 같은 거리. 왜냐하면 여기가 중점이니까 a 플러스 1에서 a 플러스 2까지 거리하고 a 플러스 1에서 a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가 같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뭐냐면 x 이퀄 a에서 y 값을
구해보고 x 이퀄 a 플러스 2에서 y값을 구해보면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여기 바로 x는 a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이 만들어진다. 자 다시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뭐라고요? 중점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왼쪽과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때 y값을 조사해보면 왼쪽에서 최대값이 형성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a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fx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의 최대값은 자 a를 넣었을 때 그때 값이 바로 이게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는 자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중점과 대칭축이 일치하는 경우에 우리가 최대값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a가 0이 될 때죠. 자, 우변으로 이용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중점과 대칭축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같은 거리만큼 옮겨가겠죠. 같은 거리만큼 옮겨갈 것입니다. 자, x 범위가 어떻게 됐었나요? x 범위가 바로 이렇게 됐었죠. a에다가 a 플러스 2가 됐었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a가 0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해보면 0하고 2가 되지 않습니까? 0하고 2. 자, 그랬을 때 바로 뭐냐면 최대값을 구한다 그러면 바로 여기 서로 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거리가 똑같아요. 자, x는 1에서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y값이 똑같은 곳에서 최대값이 형성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의 최대값은 f0 또는 f2는 해서 2라는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겠다. 자,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두 가지 경우를 공부했습니다. 중점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중점이 대칭축과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중점이 대칭축보다 뭐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 중점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죠. 자,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중점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가겠죠. 자,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y값을 조사해보면 바로 a 플러스 2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냐면 최대값은 f a 플러스 2가 최대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을 구해볼 텐데,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아까는 뭐라고요? 아까는 요 범위에서 요 이차함수의 최대값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 이제 최소값을 구해볼 겁니다. 물론 최소값 구할 때도 일단은 뭐 하냐면 자 기본형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제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얘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딱 기준을 정하자고요. 바로 이렇게 대칭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역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와 속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최소값은 바로 뭐냐면 대칭축 x는 1이라는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대칭축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경우와 바깥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죠. 자, 친절하게 그래프를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대칭축이, 자, 정의역 범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대칭축이 뭐냐? a 플러스 2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됐나요? 자, a 플러스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 자, 대칭축이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경우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축이 뭐냐? a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a보다 작은 쪽에. 자,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그러면 대칭축이, 자, 이렇게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축이 a보다 작은 쪽에, 그 다음에 사이에 a 플러스 2보다 큰 쪽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뭐냐면 최소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1번 케이스로 넘어가서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대칭축이 a 플러스 2보다 큰 쪽에 있을 때죠. 자, 그랬을 때 연속을 우변으로 이용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텐데, 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자, 어떤가요? 대칭축이 a 플러스 2보다 큰 쪽에 있을 때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최소값은 바로 여기서 최소값 형성되는 거 아시겠죠? 자, 최소값 이렇게 찾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래서 뭐냐면 최소값은 f a 플러스 2에서 최소값을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두 번째는 대칭축이 뭐라고요? 사이에 있는 경우. 대칭축이 A와 A 플러스 E 사이에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범위를 어떻게 구해보냐면, 자, 요렇게 사이에 있는 경우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요렇게 사이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최소값이 어디서 형성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 형성된다고요? 여기죠, 여기. 자, 그래서 최소값이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F1의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에 존재할 때는 항상 얘가 최소값이라는 거. 정리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어떻게 된다고요? 대칭축이 A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경우가 그랬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대칭축이 A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자,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최소값이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바로 FA가 되겠네요. 자, 정리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자, fx 함수가 주어지고 x제곱 계수가 양수일 때 최소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역 범위에 속하는 경우와 속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범위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 대칭축이 A 플러스 2보다 큰 쪽, 그 다음에 대칭축이 범위 사이에 있는 경우, 그 다음 대칭축이 A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각각의 최소값을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예제 4번. 자, 예제 4번은 차이점이 뭔가요? 얘는 문자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x제곱 계수가 마이너스입니다. 엄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아까는 x제곱 계수가 양수인 경우 최대 최소를 구해봤고, 지금은 x제곱 계수가 엄수인 경우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x제곱 계수가 엄수인 경우에 최대값을 구하는 경우는 일단은 기본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일단은 기본형으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자, 어떻게 하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칭축. 자, 우리가 아까 거랑 한번 살펴볼까요? x제곱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어떤 값 구할 때요? 최소값을 구할 때 대칭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x제곱 계수가 엄수인 경우에는 최대값 구할 때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역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와 속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범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반대예요. x제곱 계수가 양수일 때 최대값 구하는 거는 정의역의 중점을 기준으로 잡았고, 그리고 최소값 구할 때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x제곱 계수가 엄수인 경우에 최대값 구할 때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칭축 있죠? 자, 대칭축이, 자, 아까 범위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렇게 나왔죠? 자, 대칭축이 A 플러스 1보다 큰 쪽. 자, 대칭축이 A 플러스 1보다 큰 쪽.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경우, 대칭축이 A와 A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대칭축이 뭐라고요? A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경우. 대칭축이 A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케이스 경우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축이 A 플러스 1보다 큰 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대시하게 하면 1을 우겨넣는 경우에 A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죠. 자, 그래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 대칭축. 자, 어떻게 한다고요? A 플러스 1보다, 대칭축이 A 플러스 1보다 큰 쪽에 있는 경우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한다고? 최대값은 바로 여기겠죠. 자, 그래서 최대값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FA 플러스 1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대칭축이 A와 A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경우. 자, 이해됐나요? 자, 요렇게 하나 풀고요. 요렇게 부등식을 하나 풀면 A의 범위를 요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사이에 있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사이에 있는 경우로 만들어서 최대값을 찾으면 바로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식으로는 절대 못 푸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x는 2분의 3. 자, 그래서 최대값은 f 2분의 3의 값을 구해주면 최대값을 얻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자, 세 번째 케이스로 가면은, 자, 대칭축이 A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경우죠. 대칭축이 A보다 작은 쪽. 자, 그래서 그리고 자, 대칭축 그리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A보다 작은 쪽이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을 찾는다. 그러면 여기겠죠.
자, 그래서 최대값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FA를 구해주시면 바로 최대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계수가 엄수인 경우에 X제곱계수가 엄수인 경우 최대값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한다. 대칭축을 기준으로 한다. 자,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최소값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됐죠. 자, 범위 아까처럼 똑같고요. 그 다음에 X제곱계수가 엄수인데 이제는 뭐? 최소값 구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최소값. 자, 최소값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본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기본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최소값은 이제 뭘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최대값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케이스별로 나눠서 생각한다고 그랬고,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뭐? 정의역 범위의 중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정의역의 중점을 구해서 그 중점을 대칭축과의 위치에 따라서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아마 우리가 예제 3번하고 예제 4번 같은 경우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한 번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의 중점을 구해서 최소값 구할 때 X제곱 계수가 엄수일 때 최소값 구한다 그러면 정의의 중점을 구해서 대칭축과의 위치에 따라서 범위를 나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아주 예쁘게 잘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뭐라고요? 중점이죠, 중점. 자, 아까 X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중점 어떻게 구하나요? 자,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쪼개면 바로 A 더하기 2분의 1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정의역의 중점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 뭐라고요? 중점이 대칭축과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냐? 중점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자, 중점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뭐냐면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케이스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 더하기 2분의 1이 2분의 3보다 작다. 뭐라고요? 중점이 대칭축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변을 이용해서 A가 2보다 작을 때죠. 자, 그래프 보면, 자, 중점. 자, 중점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인데,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로 갑니다. 자, 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에 최소값은 어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최소값은 뭐라고? FA를 구하면 최소값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점이 대칭축과 일치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A가 1일 때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자, 뭐라고? 중점이 대칭축과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갑니다. 같은 거리만큼. 자, A가 1이라고 했으므로 A가 1이고, 자, X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최소값은 바로 같은 곳에서 최소값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F1 또는 F2의 값을 구해서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자, 어떻다고요? 중점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기면 A가 1보다 클 때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자, 어떻다고요? 자, 중점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 갔을 때 최소값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FA 플러스 1을 구해주면 최소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기 시작하면 정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3과 예제 4의 내용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정리를 해볼까요? 자,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자, 정의역의 중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 정의역의 중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의역의 중점이 대칭축보다 어디요? 오른쪽. 정의역의 중점이 대칭축과 일치하는 경우, 정의역의 중점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죠. 요게 왼쪽이고 요게 오른쪽이죠. 오른쪽. 자, 이렇게. 그래서 정의역의 중점이 대칭축 오른쪽,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 대칭축 왼쪽에 있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 정의역의 중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자, x제곱 계수가 양수일 때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최대값 구할 때 아까 보셨잖아요. x제곱 계수가 양수일 때 최대값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정의역의 중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됐나요?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x제곱 계수가 음수일 때 최소값을 구할 때 누구를 기준한다? 정의역의 중점을 기준한다고.
자, 됐나요? x제곱 계수가 양수고 엄수일 때에, 양수일 때 최대값, 엄수일 때 최소값. 그쵸?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최대값 구할 때는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엄수일 때 최소값 구할 때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자, 요런 경우에는 바로 정역의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냐면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대칭축 기준. 자, 대칭축 기준은 어떻게 되냐? 대칭축이 정역에서 가장 큰 값보다 큰 쪽에 있을 때, 가장 큰 값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자, 그러면 뭐냐면 정역의 최대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입니다. 가장 큰 값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이 정역 범위 안에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대칭축이 정역의 최소값보다 작을 때, 최대값보다 클 때고, 그 다음에 범위 안에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최소값보다 작을 때. 그럼 대칭축 기준은 어떤 경우냐면 a가 양수일 때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최소값. 그 다음에 a가 엄수일 때는 최대값 구할 때 대칭축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뭐냐면 중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대칭축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가, 요거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노트에다가 한 번씩 적어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5번은 자, 마지막인데, 예제 5번은 어떤 경우냐면 a가 상수고, 지금 예제 3번, 4번과 다른 점이 정의역 범위가 숫자로 나온 경우인데, 3번, 4번은 x 범위가, 정의역 범위가 문자로 나왔는데 얘는 숫자로 나왔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fx라는 함수가 여기에 a라는 문자가 들어간 거예요. 자, 예제 3번하고 4번은 정의역 범위가 문자로 나오고 fx라는 2차 함수가 전부 다 x 이외에 숫자로 나온 경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fx라는 함수가 x 이외에 다른 문자 a가 들어있고 정의역 범위가 숫자로 나온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할 거냐? 자,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할 것이냐?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얘는 어떤 경우를 따라가느냐 하면 x제곱 계수가 양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제 3번의 내용과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최대값 구할 때 일단 맞는 제곱 하겠죠? 자, 기본형으로 바꿀 겁니다. 기본형으로 바꿔놓고 최대값 구할 때 x제곱 계수가 양수일 때 최대값은 뭐를 기준한다고요? 중점, 정역의 중점. 자, 정역의 중점, 0하고 2를 더해서 2로 남은 값. 자, 그래서 정역의 중점을 구해서 구하여 대칭축과의 위치에 따라서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제 3번 내용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아까 중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중점이죠. 얘가 중점. 자, 아까 0하고 2를 더해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자, 중점이 뭐라고요? 대칭축이죠. 대칭축.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대칭축이 x는 x 빼기 a가 0 되는 거니까 x는 a. 자, 그래서 다시 보시죠. 자, 중점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됐나요? 중점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중점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가면 자, 어떻게 되나요? 1에서 자, x는 a니까 a에서 자, 이렇게 왔어요. 자, 같은 거리만큼 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렇게 같은 거리만큼 왔어요. 0하고 2 범위. 자, 0하고 2입니다. 1에서 같은 거리죠. 1에서 같은 거리.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은 바로 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값은 F2에서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예제 3번의 개념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중점이 대칭축과 일치하는 경우죠. 뭐라고요? 중점이 대칭축과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중점이 대칭축과 일치하는 경우. 자, 같은 거리만큼 갈 거고요. 그러면 최대값은 이 두 군데에서 생기겠네요. 자, 그쵸? 자, 그래서 최대값은 F0이나 F2의 값을 구하면 최대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점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죠. 중점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자, 중점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인데, 자, 같은 거리만큼 갔어요. 그죠? 자, 여기서 최대값은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F0의 값을 구해주면 최대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자, 이제 뭐냐. 마지막. 이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렇게 얘기했죠. 문제 똑같고,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건데, x제곱 계수가 양수일 때 최소값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대칭축 기준. 자, 대칭축 기준. 자, 그래서 대칭축이, 자, 얘죠. x는 a.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라고요? 2보다 큰 쪽.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 있는 경우, 0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역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와 속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대칭축이 0보다 작은 쪽이죠. 0보다 작은 쪽.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자, 대칭축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최소값. 그래서 F0의 값을 구하면 최소값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자, 대칭축이 사이에 있는 경우. 자, 사이에 있는 경우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서 최소값 형성되겠죠. 최소값. 자, 그래서 바로,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똑같이 최소값이 형성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최소값은 FA를 구하면, 이거의 최소값 FA를 구하면 바로 최소값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로 가면, 자, 대칭축이 2보다 큰 쪽이죠. 그래서 대칭축이 2보다 큰 쪽에서는, 자, 대칭축이 2보다 큰 쪽에서는 최소값이 바로 여기서 최소값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주면, 바로 F2의 값을 구해주면 최소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제 5번까지 문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내용이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는데 정리를 잘 하시면 어려운 문제도 정확하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